요즘은 장군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장군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먼저요, 오늘요.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찬주 사령관, 박찬주 별넷 포스타입니다. 박찬주 대장이 군 검찰에 소환됐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군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통보받은 거 없고요.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전자팔찌는 개인 돈으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네, 저렇게 군 검찰에 소환돼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인데 이 실장님 네. 했던 말 중에 지금 귀에 계속 맴도는 게 네. 의혹만으로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하는데 의혹만으로도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공관병이 말했던 게 의혹 수준에 그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네. 앞에 말과 지금 사실은 이율배반적이죠.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큰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러면 물의가 무슨 뜻이냐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뭔가 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러면 네. 왜 어떤 점에서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자기가 반성을 한다면 네. 당시에 그게 의혹만으로라고 가정법이지만 그렇게 가정함으로써 사실은 국민들이 더 큰 그런 분노를 그렇죠.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말에 사실은 좀 이해는 갑니다. 네. 내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네. 대장살이라도 내가 내놓을 만큼 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판단된다. 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 부인이 네. 아들같이 생각했다는 것 때문에 바로 막 인터넷에서 또 국민 여론도 그렇고 또 텔레비전에서도 그러니까요. 방송에서 그 비난을 산 직후에 자기가 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얼만큼 준비해서 사실은 사과의 정도를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파악했을 텐데 네. 사실은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손 변호사님, 기자들이 오늘 군 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대장한테 뭐 여러 가지 질문 준비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전자팔찌 혹시 개인 돈으로 박찬주 대장 개인 돈으로 산 겁니까? 이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 그런 뭐 옛날 청문회 때 그것처럼 yes or no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자기 돈으로 샀으면 샀다. 아니면 아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냥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왜 기자들 앞에서 말 못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긴 했을 텐데 어찌됐든 전자팔찌를 차용했다는 것 자체가 뭐 현대판 군인 노예 얘기가 나올 정도이고 세상에. 이것을 만약에 사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공적인 세금으로 또 샀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용도로 세금을 낭비하느냐 이런 질타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회피했던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사실 전자팔찌 이외에도 공간에서 사용했던 모든 것은 사실은 국가의 세금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러네요. 자기 돈, 그러니까 뭐 급여도 받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네. 너무 과하게 집행이 됐고 그동안 그것이 제대로 감사되지 않고 제대로 견제받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찬주 대장이 오늘 이제 군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잖아요. 그 하루 전날, 물론 오늘 새벽에 귀가하긴 했습니다만 하루 전날에는 부인 전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군 검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들어갈 때 모습과 나올 때 모습 15시간 조사받았는데요. 나올 때 모습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남편 박찬주 대장께서는 그 이번 논란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관 옮길 때마다 냉장고 챙겨가셨다는 의혹 제기됐는데 사실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그거 다 재냉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병한테 아들 같다고 하셨는데 네. 행동이 정당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아들같이 대했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이 발언을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갑자기 냉장고 얘기가 무슨 얘기야 하시는데 이 냉장고 얘기가 지금 기자가 왜 갑자기 물어봤습니까? 냉장고 얘기를. 공간에 냉장고가 9대가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9대요? 네네. 사병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노예처럼 부렸던 사병들을 통해서 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과실나무에 네. 과실을 따게 해서 냉장고에 네. 담아뒀다고 합니다. 뭐 네. 여러 가지 즙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뭐 술을 담기도 네. 하는 그 내용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9대를 썼는데 네. 과연 그렇다면 9대가 누가 산 것이냐. 네. 뭐 부인 얘기에 따르면 다 내 냉장고다라고 네. 답변을 했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추적된 얘기를 본다면 네. 공간에서 이사할 때마다 임지가 바뀔 때마다 네. 냉장고와 여러 가지 비품들을 가져갔다. 그래서 그 자리에 새로 이 보직을 부임받아서 온 분이 보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다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냉장고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국방 예산에 포함된 이 비용일 네. 텐데 이 부분을 다 챙겨갔다는 것인데 아,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심각한 횡령을 비롯해서 다양한 또 범죄 혐의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사안들을 쭉 본다면 네. 우리 장병들을 정말 청춘 그 몇 년 동안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기에 병역 의무를 다하러 간 우리 청년들을 네. 사실상 노예처럼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팔찌에 모든 감시망을 씌워놓고 네. 사실은 개인의 주일이면 뭐 본인들이 종교 행사까지 데려갔습니다. 종교가 다른 그런 장병들까지 다 데려갔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이런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모든 것까지 네. 다 감시하고 이를 제어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결국은 우리 국가의 예산이 들어간 이런 네. 공간의 비품마저도 만일의 경우 사적으로 네. 이게 유용하거나 횡령했다면 이것은 또 다른 범죄가 되기 때문에 네. 냉장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손 변호사님, 이 얘기는 지금 언론이 그냥 허황되게 쓰는 게 아니라 전 7군단, 여기 7군단은 이제 박찬주 대장이 그 전임 근무했던 곳이에요. 간부들 얘기예요. 박찬주 대장이 7군단장에서 2024년 10월 육군 참모차장 임시 공관 내 냉장고, TV 이런 비품 일체 모두를 가지고 이사했답니다. 냉장고 9대를 모으게 된 경위 역시 보직 이동 때마다 부대 비품 절도 의심이 된다. 이거 절도죄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세금으로 산 그 부대, 그 공간 내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부대 내의 재산이죠. 내가 임지를 옮길 때는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환을 거부하고 가져갔다는 것 자체에서 횡령이나 절도죄로 의율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국가 재산인데 그냥 내가 사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식하는 게 저건 내 거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하. 분명히 저게 군대 내의 부품으로 그 재산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이면은 네. 국가 소유고 군대 소유여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내 소유라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네.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걸 사적으로 산 냉장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소유라고 생각해서 가져갔다고 한다면 네. 지금 문제된 뭐 군용물 절도죄라든가 절도보다는 횡령에 가까울 수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 혐의 여부도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렇게 냉장고 9대가 필요한 경위와 관련해서 네. 뭐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해서 보관한 것도 있지만 선물 들어온 게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사실 우리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네. 예를 들면 굉장히 고가의 선물이나 이런 것들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 고기 같은 것들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 군의 잘못된 갑질 문화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요. 지금 보면은 SNS상에서 지금 그 박찬주 대장 부인이 전모 씨가 아들 같은 생각에 아들 같아서 그랬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네티즌들이 또 어떤 분들입니까? 이걸 따서 지금 패러디가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 방송인 유병재 씨가요. 이 실장님 그랬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들, 딸로 살기 힘든 이유. 딸 같아서 성희롱하고 아들 같아서 갑질당하고 딱 잘 꼬집은 것 같아요. 예, 그 모 신문사의 만평이 바로 네. 유병재 씨의 그 SNS 글과 거의 내용이 같죠.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바로 나오네요. 네. 자, 경비원 우리 갑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아버지 같아서 세상에. 경비원한테 갑질을 눈물 했다거나 나요. 가정부 얘기도 많죠. 며느리 같아서 가정부한테 그렇게 갑질을 했다거나 또 많죠. 그런 지금 이야기하는데 가장 또 가슴 아픈 부분이 딸 같은 인턴들, 그러네요. 인턴들 성추행 해놓고 맞아요. 한다는 말이 딸 같아서 이렇게 돼버리면 네. 딸 가진 아버지들 심정이 또 어떻겠습니까? 네. 바로 전형적인 어떤 갑질의 어떤 원형인데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럴까요? MBN에서 특종한 사건이에요. 네. 아까 외교부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파나마 대사 부인이 네. 당시에 외교부에서 완전히 이 시험을 보고 뽑은 인턴들, 네. 중남미 인턴들을 뽑아서 보냈는데 네. 그 얼마나 들어가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인턴들한테 밥 시키고 네. 밥해라, 빨래하라 시키고 뭐 또 뭐 던지고 해갖고 네. 그때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모든 갑질들이 네. 똑같이 아들 같아서 네. 딸 같아서 이렇게 해버리면 네.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죠. 네. 그 듣는 사람들은. 네, 여기 보세요. 인터넷상에서는 네티즌분들이 이 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모 씨가 공감명에게 전을 얼굴에 집어던졌다 그 얘기 듣고 이런 꼭 전은 아니지만 이 드라마상에서 모 드라마상에서요. 김치 싸대기, 물론 싸대기는 방송용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김치 따귀 때리기, 김치 뺨 때리기랑 비슷하지 않냐? 그런 지금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군이 지금 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요. 장병들 사기가요, 군의 근간이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김 교수님, 그런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찬주 대장을 옹호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에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지고 아주 정치 감각이 뛰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완전히 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정말로 능력 있고 유능한 보수라면 네. 우리 장병들의 이 사기를 올려주고 네. 특히 뭐 군을 구성하고 있는 장군도 중요하지만 우리 네. 사병들이 사실은 우리 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자신들의 장군인이라든가 또는 영관급 이런 네. 장교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직업군인이지만 네. 정말 자신들의 청춘을 다 반납하고 국방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사병들이야말로 네. 진정한 우리 국방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사병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갑질들 네. 그것도 갑질의 수준이 거의 중세시대 노예처럼 네. 사병처럼 다뤄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네. 홍준표 대표가 당연히 분노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것이 뭐 좌파단체가 중심이 돼서 고발 사건이 난무하고 있다. 네. 그리고 군 장성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 이런 발언들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박찬주 대장을 옹호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들의 입장은 사성 장군이 장군이 아니다. 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기와 군대의 이런 신뢰를 먹칠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사실은 기반이 뭐 군의 네. 뭐 고위 장성이라든가 이런 네. 분들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네. 이런 부분을 정치적인 프레임으로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을 악용하거나 또는 네. 장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시도보다는 네. 정말로 진지하게 군대 문화, 그동안의 방산비리 네. 또 뭐 여러 가지 장병들에 대한 가혹행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네. 진정으로 보수정당이 앞장서야 국민들의 그렇죠.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박찬주 대장이 이러니까 밑에 휘하 부하들 사기까지요. 이 정신 상태까지 이런가 봐요. 지금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 군인 4명이, 장교 4명이 술을 먹다가 저렇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의 원인, 술자리에 불렀는데 부하가 늦게 왔다? 이른바 이 실장님, 네. 벌주로 시작됐어요, 벌주. 예, 그러다가 저렇게 이제 폭행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자기가 술을 먹여놓고, 네. 자, 지금 소령이 네. 자 있는데 중위가 늦게 온 거예요. 네. 늦게 오니까 너 왜 늦게 와? 그러고 술을 더 먹은 거죠. 네. 그런데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먹여놓고 취하니까 너 왜 취해? 아하. 라고 하면서 네. 주먹질을 하고 네. 발길질을 해서 네. 굉장히 어떤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 A 중위도 사실은 맞대응을 했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폭력을 당하다가 주먹을 한두 번 휘두른 것 네. 같은데 아니 하극상도 문제지만 네.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휘하 부하들 아닙니까? 휘하 부하들이니까 이렇게 네. 회식을 했을 텐데 네. 거기에다 대고 네. 술을 먹여놓고 술 먹었다고 뭐 폭행을 한다? 아하. 이건 완전히 군 기강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 다시 한번 진짜 실감케 하는 또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손 변호사님, 글쎄요. 적반하장이랄까요? 택시 운전사란 영화 지금 관람객이 500만을 돌파했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이 영화의 내용을 놓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데
아니, 손 변호사님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가 날조됐다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 게 영화를 또 보지 않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네.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강주 시민을 겨냥해서 사격하는 그 장면이 완전히 날조됐다고 하는데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사격한 거는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다만 이제 네. 그 과정 속에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느냐, 집단 발포를 했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사격하는 그 장면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이것을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게 좀 쉽게 납득이 안 되고 네. 오히려 사실은 얼마 전에 회고록이 그 발행 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몇 가지 구절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네. 가처분이 인용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배포 금지. 네, 배포 네, 금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뭔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영화의 네.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네. 미리 너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5.18 민주화 운동 때, 민중항쟁 때, 과연 발포를 누가 했을까? 지금도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물론 많은 분들이 심정적으로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 1989년 국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격 명령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야말로 그 부대원들이 그렇게 그 사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무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위권 행사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일반 상식이죠. 무기가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사격을 했다면 그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네. 살인이죠. 예.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셨죠? 그렇습니다. 자위권이 발포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광주에서는 발포란 사실은 있죠? 있었겠죠. 있죠? 네. 그 어느 부대가 언제 어디에서 발포를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세부 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말단부대 조그만 말단부대 사건입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 대통령을 통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조용히 하세요.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불가피성을 강조해서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의 사령부나 네, 저 장면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지금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9년 12월 31일입니다. 50 청문회 때 직접 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말 중에 얘기 있어요. 지금 들으셨겠지만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랬더니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발포 책임자부터 밝혀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자위권 발동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인정한 것이고요. 네. 사실상 본인이 그런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발포 결정이 됐던 회의에 당시에 최고의 군 실력자로서 군림하고 있던 당시 전두환 씨가 참석했다라는 그런 새로운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전두환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 반란의 수괴로서 결국은 법의 처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정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고 사실상 거의 거짓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국민의 이런 돈들을 탈해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여만 원밖에 없다는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네. 나중에 환수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부분이 결국은 이제는 역사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네. 참여를 해도 부족할 판에 네. 지금 이런 영화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항의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네. 사실은 지금은 이제는 본 모습으로 인간의 네. 최소한 본성을 생각한다면 그 많은 영령들이 돌아가시고 네. 우리 국민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현대사의 비극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그러니까요. 참여하고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실장님, 네. 부창부수란 말을 이런 데 쓰면 안 되겠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5.18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이러다 보니까 부인 이순자 씨도 지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왜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그 전두환 회고록만이 아니라 이순자 씨도 네. 회고록을 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도 희생자다라는 그 귀절 때문에 자기도 희생자라고요? 네네. 그런 귀절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지금 그 분노를 자아내고 있죠. 네. 그리고 더한 건 뭐 어찌됐든 그 이 두 책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네. 원래 아들인 전재국 씨가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를 차렸었죠. 네. 시공사라고. 네. 그런데 시공사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출판사들을 또 차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자작나무 숲에서 아하. 출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만든 거죠. 하하, 참. 아직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란 말을 꼭 꺼내야 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기들이 5.18의 희생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화 택시 운전사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적 투쟁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네요.